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응용공학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연력학 복습을 하는데요. 오늘이 5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드 180번 정적 비열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기네요, 여기. 비열은 뭐 족보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PVT, CV, CP, UHS 이렇게 갈 적에 CV하고 U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CP하고 엔탈피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순서를 CV, CP로 놓은 것이고요. 비열은 어떤 물질을 온도를 데우는 열량이에요. 그런데 단위 질량, 단위 온도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냐 하면,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물질을 데웠는데, 그래서 CV하고 CP는 단위가 둘 다 킬로줄 열량인데 킬로그램 퍼 켈빈 이렇게 된다. 얘도 킬로줄 킬로그램 퍼 켈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갖는 애들은 E, U, H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2분의 V 제곱, 예, 이거 할 때 1000으로 나눠줘야지 킬로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GZ 이것도 1000으로 나눠줘야 이렇게 된다 그랬고, 여기서 이렇게 킬로줄 퍼 킬로그램 퍼 켈빈 이런 단위를 갖는 애들은 CVCP, R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온도를 곱해주면 곱하기 온도는 켈빈이니까요. 켈빈이 지워지면서 에너지급으로 등단한다. 그 다음에 이거에서 예외가 또 PV를 곱하면 또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열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이 있습니다. 정적 비열은 이렇게 볼륨을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데운 것이고요. 정압 비열은 압력을 일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데운 겁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데우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서 여기에 압력이 있으니까 압력 P 델타 V 플러스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우는 거 플러스 최적 수축 팽창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압 비열이 더 큽니다. 공기의 경우 이제 외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공기의 경우 일단 보고, 공기의 경우 CV, CP 0.7165 얘는 1.0 여기다가 287을 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R 값이 0.287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87하고 716을 하면요, 이게 9, 그 다음에 0.0135야 되는데 0035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0.287이고 CP 나누기 CV를 하면 이게 우리가 K의 정인데 공기의 경우 1.4이다. 요 네 가지 값은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별표 3개짜리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정적비열과 정압비열의 정의식. CV는 정입니다. 이거 정이에요. 네. 라운드 U, 라운드 T의 V. CP의 정의는 라운드 H, 라운드 T의 P. 요 V하고 V는 같은 거고요. 예. 정적 비열은 내부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정압 비열은 엔탈피와 연결되어 있다. 일단 이거 무조건 외웁니다. 나중에 12장 가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복습에서는 정의만 외우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4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은 밀폐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 하고 있는 거고요. 5장은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이런 밀폐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러면 똑같은 밀폐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세 가지로 한다고 했죠. 이상기체, 습증기, 비압축성 물질. 이상기체는 식으로 푼다. 습증기 표를 찾는다. 비압축성 물질 식으로 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PVT 배울 때 이상기체는 PV는 RT, 습증기는 표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CVCP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U하고 H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UH, CVCP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러면 이상기체는 식으로 푸니까 습증기는 U하고 H를 표로 찾는다예요. 그러면 이상기체는 U하고 H를 어떻게 식으로 푸느냐가 나와야지 4장이죠. 그래서 4장은 주로 U에 대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다룰 거는 이상기체 식으로 푸는 놈은 U하고 H하고 CVCP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 비압축성 물질의 U하고 H는 CVCP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배우면 4장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네, 노트가.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 12장 가면 배우는데, 일단 암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상기체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비열도 온도만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온도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U는 우리가 족보에서 PVT, CVCP, UH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고르면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강성적 성질에게 쓰는 두 개다. U는 뭐 PV의 함수, U는 TV의 함수, U는 PT의 함수, U는 HT의 함수, 다 두 개만, 족보에서 두 개만 뽑으면 다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이상기체이면 나중에 12장에서는 증명합니다. 이상기체이면 제일 좋게 놓을 수 있는 게 U는 TV의 함수인데 나중에 V의 함수도 아니다. 그래서 T의 함수라고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가 이런 거 넘어가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할 건데요. CV의 정의는 라운드 U, 라운드 T의 V. 요거를 딱 보면 이거는 지금 이상기체가 아니고요. 이건 정의식이니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된다는 얘기는 이상기체도 되고 습증기도 되고 비압축성 물질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이래요. 근데 어썸션이 들어갑니다. 이상기체. 그러면 우리가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데로 갑시다. 자, 그래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의 종류가 이상기체, 습증기, 비압축성 물질이 있는데 얘는 식으로 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상기체이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질 다 하는 거는 공통이라고 하고요. 이상기체만 적용이 돼요. 이거 그냥 외우세요. 제가 지금부터 판서하는 거 그냥 다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체 공통이 있어요. 전체 공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상기체, 습증기, 비압축성 물질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공통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정의식이 있습니다. 정의식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엔탈피는 U 더하기 PV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 V,
CP는 라운드 H, 라운드 T, P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 나옵니다. 요거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배울 거니까 식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만 쓴 거고요. 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조자룡의 쌍창이 나옵니다. 요거 7장 가서 할 건데요. 일단 맛을 보죠. TDS는 DU 더하기 PDV, TDS는 DH-VDP. 어디서 많이 본 것들 나오죠. 뭐냐면 이 공식을 이제 6장 7장 가서 유도할 거예요. 왜냐면 엔트로피를 배워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연력학 공식 총 모음이라는 한 장짜리 종이에 보면 이게 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이게 뭐 1번이라면 두 번째가 이상기체만 이제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진도는 여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체라면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뭘 배웠냐면 PV는 RT를 따르는 것이 이상기체이다. 그 다음에 아까 무조건 외우자 그랬어요. 지금은 12장 배울 때까지. 왜냐면 U는 T만의 함수이다. 엔탈피는 T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딱 외우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식은 어떻게 변할까요? U는 엔탈피는 원래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엔탈피는 U 더하기 PV라고 정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상기체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RT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CV는 원래 CV 라운드 U, 라운드 T의 V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미분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게 전미분 얘기하면 진도 못 나가는데 자, y가 x 하나만의 함수예요. 이거 1변수 함수입니다. 내가 뭐 얘기하려면 전미분하고 사슬법칙, 체인룰 글씨를 친절하게 잘 쓰고 싶은데 워낙 악필에다가 진도를 나가려니까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체인룰하고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1변수 함수 y가 x만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미분을 하면은 dy는 dy dx 아니야 dy d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소 변화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소 변화 dy는 y의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x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왜? y는 x의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중에서 연력하게 필요한 부분만 지금 살짝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dy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y 프라임이라고도 하고 뭐 부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상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ordinary differentiation이에요. 그런데 이변수 함수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u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u는 t와 v의 함수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미분을 du 이렇게 쓰면 이게 전미분입니다. 그거를 전개할 적에 체인룰을 사용하는 거예요. u는 t와 v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개벌한데 날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는 지역과 시간의 함수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이 낮이 12시로 갈수록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두 가지의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기여도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남한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뭐 할까요? 서울,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있어요. 쭉 내려가면서 100km, 100km, 100km 떨어져 있어요. 400km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진도 못 봤네요. 자, 서울, 천안, 대전, 대충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온도를 표시한 거예요. 온도를 표시하는데 아침 9시, 10시, 11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오늘 일어났더니 서울이 20도, 아침에 10도만 할걸. 10도, 천안 12도, 14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10시가 되니까 얘가 11도, 12도 이렇게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 천안은 13도, 14도, 얘는 15도, 16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온도는 거리의 함수, 서울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거리 함수, 시간의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T는 X와 시간의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건 어떤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내가 서울에서 1초 만에 대전 쪽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남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온도가 10도, 12도, 14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컨트리뷰션, 기여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X의 기여도예요. 근데 내가 서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간이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9시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10시에는 천안에 있었고 11시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온도가 10도에서 13도, 16도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의 기여도다. 내가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2도 올라갔고, 내가 시간이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도 올라가서 3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U가 TV의 함수일 때는 이건 T가 바뀌기 때문에 변한 거. U의 전체 미소 변화는 지역의 변화와 V의 변화, 첫 번째 함수, 독립변수의 변화에 의한 것과 두 번째 독립변수에 의한 변화의 합이다. 이게 마치 T가 X와 거리와 시간의 함수일 때 거리가 변해도 온도가 변하고 시간이 변해도 온도가 변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때는 거리의 변화, 시간의 변화가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리의 변화는 얼만큼이냐? 라운드 U, 라운드 T. 그때 V는 콘스탄트로 놓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리의 변화를 볼 적에는 시간은 콘스탄트로 놓고 거리의 변화만 때렸을 때 그 변화량 100km당 2도씩 올라가는 거, 그게 요 앞에 계수가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큼 변하느냐 볼 때는 거리를 고정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V의 T, 첫 번째 변수를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지역을 고정시키고 시간만 쭉 변화시키니까 1시간에 1도씩 올라가는구나. 그게 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체인 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왜 다 했느냐 하면, 이상기체가 됐을 때 딱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이상기체는 PV는 RT다. 자꾸 들으면서 외우세요. 이상기체는 PV는 RT다. 그리고 아주 외워버리자. U는 T만의 함수이다. H는 T만의 함수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원래 여기서 봤을 때 원래 모든 물질에 대해서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의 V다. 이 얘기는 U는 T와 V의 함수이다 이거예요. 보통 일반 물질은. 근데 이상기체는 이게 빠지고
t만의 함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CV는 이상기체에 한해서는 이 편미분이 아니고 일변수 함수로 바뀐 거예요. u는 t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du dt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인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걸 이해를 했으면 CV는 du dt 누구? 이상기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du는 CV dt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적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자 이런 거 적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외우라 그랬죠? d하고 인테그랄 붙었는데 이쪽이 연력학적 성질이면 u2-u1. 네. 그 다음에 이 뒤쪽을 적분을 하려고 그랬더니 인테그랄하고 d하고 붙어있지 않고 가운데 cv가 껴있네요. 네. 그때 우리가 가정을 하나 더 해줍니다. 2.1 뭐 아니면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놓고 비열이 상수. 이건 어떻다 그랬어요? 학부 연력학에서는 묵계적으로 비열은 상수이다. 그러면 이 CV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갑니다.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인테그랄하고 D하고 붙어요. 그래서 CV의 T2-T1. 근데 이 U2, 1, 2라는 거는 내가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1, 2라는 건 내가 이제 그림 그려서 여기가 1점, 여기가 2, 초기 상태, 최종 상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 2라고 하던 내가 3, 4라고 하던 상관없어요. 이건 점함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의 차이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상기체이면.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점은 내가 이름을 안 붙일래. 이 점은 기준점이야. 기준점이라서 0이라고 할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u-u not은 CV의 t-t not 그리고 기준 온도 t not을 0이라 하고 u not을 0이라 하고 기준값이에요. 이라 하자 하면 u는 CV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u는 CVT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상기체이고 비열이 상수이고 그 다음에 기준온도 기준온도 0도에서 내부 에너지를 0이라고 놓자. 그러면 u는 CVT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u는 이 차이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상기체의 u는 CVT 이렇게 외우는 거죠. 결국 자 그래서 요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절차를 여기다 해볼게요. CP에다 해볼게요. 그럼 CP는 이제 이게 DHDT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온도만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로 바뀌느냐면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예, DH는 요거 DT를 그냥 일로 옮기는 거예요. CP DT 이렇게 바뀝니다.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면 요거는 H2-H1이 되고요. 요쪽은 못 빠져나오네. 그럼 여기다 추가하자. 비열이 요건 추가 가정입니다. 비열이 상수라고 하자. 그러면 CP가 나가는 순간 인테그랄하고 D하고 붙으니까 D2-T1. 이때에 뭐 이런 거 붙이죠. 기준점에서 T노트는 0이고 H노트를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상기체는 CP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웬 놈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다 족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족보 소개할 적에 PVT, CPCV, CVCP, UHS 뭐 E도 있었고요. S도 있고 이제 자꾸 E는 안 하죠 요새. 뭐라 그랬냐면
이쪽은 측정 가능, 이쪽은 계산, 이거를 재서 이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장에서 PVT 배우고 지금 CPCV 좀 전에 배웠잖아요. 4장에서. 그러면 이제부터 남는 일은 U를 이쪽에 있는 애로 표현하고 H를 이쪽 왼쪽에 있는 측정 가능량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6장 7장 가면 엔트로피를 여기 있는 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상기체는 식으로, 비합수성 물체도 식으로, 습증기는 이게 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표를 찾는 거예요. 표 찾는 건 별도 기술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면 다 외우세요. P분은 RT이다. U는 T만의 함수이다. 그래서 CV가 정의가 바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 이상기체이면 이때는 비열이 상수다에 필요 없어요. 왜? 아직 인테그랄 1, 2 안 붙였으니까 이거 붙이고 CV 빼낼 때 비열이 상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상기체이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상기체이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U는 T만의 함수이다. H는 T만의 함수이다. 에서 그냥 바로 뽑아져 나온 겁니다. 별 3개고요. 습증기는 표 찾는다. 공기 외워두자. 값이 좀 다르죠. 우리가 0.287을 똑같고요. 7165로 외웠으니까 이게 0035 그러니까 001호씩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빼기가 똑같이 유지되고 나누기가 딱 1.4가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공기의 이 값들은 시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꼭 외우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적 정학 과정. 자 이제 비합 축성 물질 또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가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4번일 건데 습증기는 표를 찾는다. 이상기체는 식으로 푼다. 그러면 비압축성 물질은 뭐요? 이상기체는 PV는 RT 이렇게 썼잖아요. 비압축성 물질은 뭐냐면 V가 콘스탄트예요. 그 얘기는 라운드 V, DV 이런 게 나오면 다 0으로 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CVCP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적 비열이고 이게 정압 비열이잖아요. 근데 비압축성 물질은 V가 콘스탄트예요. 항상 정적이에요. 그래서 CP는 없다. 근데 CV, CP 중에 CV 하나밖에 없는데 꼭 V자를 붙여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C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비열이에요. 비합축성 물질은 이거야. 속으로 숨은 뜻은 정적 비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적 비열이니까 뭐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CV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의 V잖아요. 이게 비합축성 물질이 되면 CV에서 G자를 띈다, V자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자 정적은 항상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DUD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변수 함수가 아니고 V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미분을 할 적에 예를 들면 DU는 원래 라운드 U 라운드 T의 V가 콘스탄트이고 DT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너무 어려워지나? T의 DV 원래 이렇게 전미분을 때리잖아요. 그때 DV가 0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비합축성 물질은. 그래서 이 항이 없어져요. 항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필요 없고 이게 DUDT가 돼요. 일변수 함수처럼. 그래서 똑같이 이게
C가 DUDT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비압축성 물질은 또 뭘 외워야 되느냐, 이거 벽돌 같은 거예요. 이상기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CDT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뭐 어떻게 바꿉니까? DU는 CDT. 그러면 여기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U2 U1 이거는 인테그랄하고 D하고 붙었으니까 뺐죠. C가 못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해 줘야 됩니다. 비열이 상수. 근데 학부연력학에서는 묵계적으로 비열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C가 빠지고 T2 T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기준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U는 CT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아까 이상기체에서 U는 CVT, H는 CPT 였었어요. 이거 이상기체예요. 이제 비압축성 물질이 됐더니 딱 뭐만 나왔습니까? U는 CT 나왔어요. 그럼 족보에서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에 있는 애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다음은 H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엔트로피까지 다 풀고 나면은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식에 대해서. 자, 그럼 H를 가야 돼요. 근데 H가 CP는 DH, DT, 라운드 T의 P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일반 정의식이니까. 그런데 I의 CP를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H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H는 정의식에 보니까 U 플러스 PV가 있네.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DH는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DH는 그러면 D를 다 붙이는 거예요. DU 플러스 DPV. 이게 오퍼레이터거든요. D라는 게. 그래서 미분하고 비슷해요. 이게 미소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곱의 미분을 어떻게 했어요? P 곱하기 V의 미분은 DU는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거의 미분,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거의 미분 이렇게 했죠. 여기서 비압축성 물질은 라운드 V, DV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DU 플러스 VDP가 되고 여기서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H2 나중에 외울 거는 딱 한 줄이에요. 지금 U도 H2 H1 이렇게 되고요. 얘는 U2 U1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때 V 콘스탄트면 이게 적분이 빠질 텐데 비압축성 물질은 V 콘스탄트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고 P2 P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겠지만 여기서 기준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가면 이제 그러니까 비압축성 물질에서 U는 CT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기준점까지 끼면 H는 이게 이게 기준점 빠지고 이게 CT가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 VP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도 좋고 요걸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물질하고 이상기체에 족보 오른쪽에 U하고 H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압축성 물질은 어떤 놈이냐? 그냥 V가 콘스탄트인 놈이다. 리퀴드건 솔리드건 V가 콘스탄트인 놈이다. 그러면 C는 CVCP 이거 틀렸습니다. 책에서 C는 CV고 CP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합을 합니까? 정합이 안 돼요. 구분의 의미가 없으면서 정합비열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정적 비열이 그냥 비열인 겁니다. 그래서 U는 CT 요거 그냥 막 썼지만 요거 U도 좀 전에 한 거예요. DH는 CDT, VDP 이렇게 빼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들어갑니다. 5장은 순수하게 판서 강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지를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5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5장에서 강의 노트가 PDF로 없이 완전히 이제 판서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크게 두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들. 근데 얘네들이 왜 5장에서 하느냐 하면은 얘네들이 다 개방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개방 시스템으로 취급하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식을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력학 교과서 챕터 5를 아무리 읽어도 그냥 그대로 가리키려고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냥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방 시스템처럼 취급하는데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개방 시스템이면서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5장 끝까지 나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스피드가 좀 빠를 수가 있으니까 뭐 유튜브 세워놓고 뒤로 가고 막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원래 5장만 75분짜리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하니까 50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 이거는 나중에 외워야 될 거는 QHWH만 외우면 돼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은 내가 종류별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을 나눌 거예요. 이 그룹별로 나오는 부품 싸그리 외우고 그 부품에 적용되는 공식 싸그리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 자, 여기 개방 시스템이 있어요. 개방 시스템은 굳이 개방이라고 안 쓰고 시스템이라고 쓰면 원래 물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물질이 나갈 수가 있고 열이 들어올 수 있고 일이 나갈 수 있고, 이게 맨 처음에 그 별표 3개짜리 였었던 거예요. 왜 시스템 경계를 통해 넘나드는 것, 물질 1, 열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한글은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연력학 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밸런스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E라는 전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가 1에서부터 2로 이렇게 변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소 변화 DE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DE, DT 이렇게 시간율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기 최종 상태, 초최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구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율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로 갈 거냐면 이제 미분율을 맨 처음에 갈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냥 QHWH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밸런스를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퀄 사인을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변하게 하는 것들을 다 넣기로 했죠. 그럼 맨 처음에 미분율로 가니까 D2는 이렇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조금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그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해서 열이 들어오면 del Q, 이 Q죠. Q인데 이건 D자 안 쓰고 델자 쓴다고 했어요. 델자 붙이는 애가 누구누구, 델자 붙이는 애는 QW, 그리고
엔트로피를 안 배웠기 때문에 안 했지만 엔트로피 생성 세타가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에너지만 보니까 이 엔트로피는 아직 안 보고 있죠. 그래서 del W, del Q만 있습니다. 그 다음 물질이 들어옵니다. 물질이 얼마큼? 델타 MI만큼 들어옵니다. 물질이 얼마큼 나갑니까? 델타, 여기 나가는 거 화살표 일로 옮길게요. 그래서 나가는 놈 델타 ME만큼 나갑니다. 이건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에너지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얘네는 원래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 경계를 통해서 물질이 넘나들 때는 유동률이 추가된다. 그래서 PV가 추가된다. 그럼 이게 합쳐서 엔탈피가 되더라.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한 거예요. 원래 시간이 많으면 내가 문 열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래서 델타 MI에는 HI 2분의 VI의 제곱 GGI, 이게 델타 이 물질 덩어리가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오는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물질 덩어리, 물질 질량 ME가 델타 ME가 나갔을 때는 HE 2분의 VE의 제곱 GZE, 요거는 나가는 물질의 속도, 나가는 물질의 높이예요. 자, 이렇게 하면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글씨 작게 쓸게요. 그 얘를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뭐냐면 이퀄 사인 쓰고 DE는, 그리고 왼쪽에는 얘를 늘려주는 애를 다 쓰고 이쪽에는 얘를 줄여주는 애를 다 쓰는 거죠. 그럼 얘를 늘려주는 애는 누가 있을까요? 델 Q 델타 MI의 HI의 2분의 VI의 제곱의 GZI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나가는 놈 다 써줍니다. 왜? 나가면 델타 E가 줄어드니까 델 W HE의 2분의 VE의 제곱의 GZ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끝났어요. 이게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입니다. 전부 다 쓰면 이렇게 되죠. 식이 좀 길죠. 얼마나 길면 한 줄에 못 쓰고 두 줄에 썼어요. 그래서 이 식에는 아무 가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개방 시스템이라는 건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다 가정을 추가합니다. 뭘 추가할까요? 뭐 할게, 운동 에너지가 무시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가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델 Q는 델타 MIHI, 이제 그래도 한 줄에 쓸 수 있어요. 이 델 W 델타 MEHE 이렇게 이제 한 줄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로 바꾸냐면 이제 시간율로 표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율로 표기하고 싶으면 이 DE라는 변화가 시간 델타 T 동안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D라는 변화가 미소시간 DT 동안에 일어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사방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델타 T로 나누고 리미트 델타 T는 0으로 보냅니다. 이게 시간율로 표기예요. 시간율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델타 T가 이 델 Q에 가면 이게 델 Q 델타 T가 되고 델타 T가 0으로 가죠. 이때는 Q 돛이 됩니다. 네, 이것도 잘 보세요. 델타 MI, 미안합니다. 델타 없고요. MI 돛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DE는 델타 T가 나눠져서 가면 얘는 DEDT가 돼요. 얘는 W 돛이 돼요. 델타 T를 이렇게 나눠주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델타 mi에 델타 t로 하고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잖아요. 이거는 m.i가 되는 거예요. 표기 방법이 그런 겁니다. 연락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m.eh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봐요. 그러니까 Q는 그러니까 연락각 족보에 있는 놈은 DT를 쓰고요. 족보에 없는 애들은 다 돛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W 닷, Q 닷, 그 다음에 M 닷 이런 걸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페이지를 넘어가요. 여러분들 넘어가면 되지만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 시스템의 연력학 1법칙은 원래 델 Q는 델타 MI에 HI에 2분의 VI 한 번 더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델타 E 델타 W 델타 ME에 뭐였습니까? HE에 2분의 VE의 제곱에 GZE 한 줄에 썼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를 여기서 요걸 잘못했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시간율로 하기 전에 운동에는 왜냐면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래요. 운동, 위치, 에너지, 무시 이게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델 Q에 델타 MI, HI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요 DE 있잖아요. 전 에너지가 큰 U 2분의 mv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크니까 그 다음에 mgz가 들어가는데 운동 위치 에너지 무시하니까 얘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배경 하에서 여기가 DE가 아니라 DU가 되는 거예요. 델 W 델타 MEH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시간율 이거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요건 개방식 연락학 1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QHWH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시간율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델타 T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Q 닷 M 닷 IHI 그 다음에 DU DT 그 다음에 W 닷 그 다음에 m.ehe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걸 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정상 상태 이렇게 합니다. 정상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DDT 시간에 따른 변화 여기에 아무 족보가 와도 다 0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DP, DT도 0, DV, DT도 0, PVT 있는 거 다 붙여도 다 0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상 상태 이거 공부 복습 열심히 한 사람은 알 겁니다. 정상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평형 상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외부의 교란이 없으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정상 상태가 이루어지는 필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실에 창문 열어놓고 출입문으로 바람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질량하고 1초당 나가는 질량하고 같아야지만 정상 상태에 간다. 얘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상 상태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 식을 전부 다 뭘로 나누냐면 m.i로 나눕니다. 그러면 m.i, m.2가 같기 때문에 이 m.하고 이 m.은 지워지고 ddt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날아가고 남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Q 닷 나누기 M 닷 HI는 W 닷 나누기 M 닷 H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Q 닷이란 놈을 한번 볼까요? Q 닷이 원래 뭐였어요? Q 닷이 원래 델 Q 나누기 델타 T였었어요. 거기서 리미트 붙여서 간 거예요. M 닷은 뭐였어요? M 닷은 델타 MI 뭐 델타 ME 이런 거 붙어 있고 이제 I나 E나 똑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떼어버리고 이거 나누기 델타 T였던 거예요. 이게 분모에 들어오니까 델타 T끼리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Q가 M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Q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돛 없습니다. Q, H 다 들어오는 놈이죠. 들어오는 엔탈피, 들어오는 열. 똑같아요. W 돛은 뭐였습니까? 델 W를 델타 T로 나눈 거였었죠. 그거를 M 돛으로 나누니까 델타 M, 델타 T 나누니까 델타 T끼리 지우고 W를 M으로 나누니까 WHE. 이게 내가 별명을 붙인 게 그 유명한 개방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는 QHWH를 쓴다. 이게 Q가 들어오니까 I 붙이고 W는 나가는 게 플러스니까 E 붙이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유명한 개방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연력학 1법칙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때 꼭 뒤에서 읊는 게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암기 제일 잘 되는 구호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 내가 1960년대에 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는 불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딱 교복을 딱 입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에 딱 표어를 매일 붙이고 다녔어요. 이게 달마다 바뀌어요. 근데 지금처럼 봄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 이제 불을 껐는데 덜 꺼져가지고 산불이 나고 그러니까 꺼진 불이 잘 꺼졌냐 다시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왜 연력학 개방 시스템의 정상 상태 그 유명한 연력학식을 한 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했느냐면 이때 꺼진 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꺼트렸거든요. 어디서 껐냐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무시한다고 껐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 놈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다 이걸로 풀 거예요. 왜냐하면 연력학 사이클 부품들은 전부 개방 시스템 정상 상태에서 운영하는 놈들만 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품 중에 어떤 놈은 운동 에너지를 무시할 수 없는 놈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즐이에요. 그래서 노즐 풀 때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살아나와요. 그럼 어디에 살아나올까요? 우리가 어디서 없앴냐면 HI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할 때 여기서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HI 옆에 여기에 플러스 2분의 VI 제곱 여기에 플러스 2분의 V2 제곱이 살아나올 수도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연력학 사이클을 구성하는 부품 30분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Q하고 W를 잘 봐둬야 돼요. 이게 무슨 Q인지 지금은 스몰 Q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 풀 적에 이 Q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자, 델타 Q 이건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열량이에요. 를 질량으로 나눈 겁니다. 왜? 시간끼리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 질량이 무슨 질량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밀폐 시스템 할 적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스템 경계를 통해서 넘나드는 거 물질 일렬 중에 물질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밀폐 시스템. 그때 들어온 Q는 델타 Q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시스템의 질량은
5kg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죠. 그래서 큰 Q는 전체 시스템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질량, 요 5kg 질량으로 나눕니다. 이건 시스템 질량이에요. 시스템 질량 MS로 나누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쓰냐면 del Q 이렇게 씁니다. 네. 이때는 자, 여기에 DM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랑 비교하세요. 밀폐 시스템에서는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질량은 시스템 질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방 시스템이 되면 얘의 시스템 질량이 5k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또 있습니다. 들어오는 델타 M이 있습니다. 델타 MI, 델타 ME. 이게 정상 상태가 되려면 두 개가 같아야죠. 그게 델타 T로 나눈 게 1kg당 1초당 뭐 2kg이 들어오고, 그럼 나가는 것도 2kg/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열량 Q돛이 들어왔는데 이 Q돛이 3kW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문제 뭡니까? 이때 Q는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 이때의 Q는 자 여기서 Q돛 3kW를 이 MS 5kg으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M.I 2kg/s로 나눠야 되는지, 어느 게 맞나요? 그래서 답은 이거다. 이거 하면 틀린다. 이게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왜? 킬로와트는 kJ/s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예요. 이게 밑에 델타 T가 있어서 델타 T끼리 지워진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Q는 단위가 kJ/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엔탈피 단위랑 맞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이 Q하고 W 계산할 때 시스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안 된다. 퍼세크가 kg/s가 있는 질량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자 외워둡니다. 개방 시스템이고 정상 상태이면 QH 이건 들어오는 거, WH 이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요 식을 가지고 머릿속에 외워놓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외웠겠지만 지금 막 배웠으니까 못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여기서 연력학 사이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이 끝나고 에너지 응용공학이 시작되면 사이클 10개를 배울 겁니다. 그 사이클, 각 사이클은 다 4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4가지 부품의 합으로 한 사이클이 4가지 부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근데 그러면 사이클이 10개고 과정이 4개가 있으니까 부품이 40개가 있는 게 아니죠.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품들 중에서 개방 시스템으로 정상 상태로 작동하는 부품들이 전부 다인데, 그 부품들을 다 나열을 하고 리스트업 하고 거기에 쓰이는 공식들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서 5장이 그냥 끝나게 되겠습니다. A. 열의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 보일러, 응축기, 증발기, 열교환기. 네. 글씨 예쁘게 쓰려고 갈식으로 했는데 또 자꾸 흔들리네요. 네, 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니까 여기다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보일러는 이렇게 만듭니다. 쟁반을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쟁반을 10장을 7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쟁반 5장을 구멍을 막 뚫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장을 빼가지고 한 장은 여기다 놓고 여기 구멍에다가 파이프를 쭉 댑니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파이프를 딱 구멍에 꽂고 반대쪽에서 쐐기를 콱 박은 다음에 용접을 때릴 때도 있고 안 때릴 때도 있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또 쟁반을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구멍이 막 뚫려 있겠죠. 그래서 관을 다 연결을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쉘을 씌웁니다. 양쪽에 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반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는데 이제 옆에서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쟁반 2개를 놨죠. 쟁반 2개를 놓고 관을 막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쉘을 이렇게 씌웁니다. 이거를 뭐냐면 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에 물을 흘려보내면 이 물이 각 관을 통해서 퍼져서 흘러가고 다시 모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데워서 끓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쉘을 마저 씌웁니다. 그리고 이쪽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뜨거운 연소가스를 넣고 여기 구멍을 뚫고 여기 뜨거운 연소가스를 뺍니다. 그럼 여기서 뜨거운 연소가스가 이렇게 슉 지나가면서 물을 데우죠. 그래서 물이 중간에서 끓어가지고 스팀이 돼서 나가면은 그게 보일러입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쉘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이죠. 그래서 쉘과 튜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쉘 앤 튜브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렇게 생긴 열교환기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은 아니 왜 쟁반을 5장을 했는데 왜 2장만 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쟁반 3장이 있죠. 그래서 3장 남은 쟁반을 여기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쟁반을 어떻게 놓냐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쪽 부분이 잘 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소가스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연소가스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고 쟁반 아까 반을 잘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쟁반을 놔도 여기 이제 돼요. 또 쟁반 하나를 놓고 또 쟁반을 하나를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포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연소가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구역이 데드존이 없이 잘 활용이 되게 되죠. 애초에 관을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도 전열 면적, 열이 전달되는 전열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일러 봤습니다. 딴 거는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네, 그래서 맛배기로 보일러 구조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가지만 더 하죠. 그러면 보일러는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네모로 표시하고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 표시하는데 보일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관들하고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일러예요. 아니면 박스에다가 보일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이 관에 물이 흘러가도 되지요. 근데 거꾸로 여기를 요번에는 물이 여기를 물이 흘러갑니다. 이 아까 연소가스 지나간 데를 물이 흘러가고요. 여기를 관 속을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도 물이 끓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관 속에 물이 지나가면 수관 보일러, 관 속에 연기가 지나가면 연관 보일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보일러의 모든 것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관 속에서 물이 끓으면 보일러, 물이 응축하면 응축기, 냉매가 끓으면 증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응축기 들어가고 나가고, 콘덴서 이렇게 쓰거나 응축기 이렇게 씁니다. 증발기, 이베포레이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발기를 에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열교환기는 한 유체가, 그러니까 아까 물만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표시했는데 연소가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 쓰면 표시하면 열교환기가 됩니다. 얘는 히트 익스체인저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식을 뭘 써야 되는지를 해야 되죠. 자, 오늘은 강의 양이 많습니다. 잘 이거 다음 시간도 좀 많을 거예요. 그래야 복습이 3주 만에 끝나죠. 열의 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개방 시스템은 시스템 경계를 통하여 넘나드는 건 물질 1 열이 있는데 열의 출입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1의 출입은 무시하겠다 하는 거죠. 어디서? 우리 연력학에서 회사 가면 1 조금 있어도 좀 넣어줘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항으로. 1의 출입은 무시하겠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정합 과정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부품들을 만나면 보일러, 응축기, 증발기 이런 부품들을 만나면 Q, H, 보일러 예를 들면 여기가 들어온 데가 I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E라고 그랬잖아요. HI 들어오는 HI는 WHE라고 쓰는데 얘는 무시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일러가 있다 3의 상태로 들어와서 4의 상태로 나갔다 그러면 이때 Q 보일러는 이게 H가 일로 이제 이동해서 HE-HI 이렇게 되는데 나가는 게 4고 들어오는 게 3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의 출입은 무시하고 정확과정으로 가정 그 다음에 식은 공식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일러, 응축기, 증발기, 열교환기. 그리고 내가 여기다 하나를 더 썼으면 뭐냐면 운동 위치 에너지는 무시한다. 꺼진 불은 꺼져 있다. 이걸 왜 꼭 하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맨날 봐야 됩니다. 부품들을 볼 때마다 그거를 틀리지 않으려면 계속 꺼진 불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품들 들어가겠습니다. B 1의 출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는 열의 출입을 무시해요. 우선 뭐가 있는지부터 해야 되는 거죠.
펌프, 그다음에 송풍기, 그다음에 압축기, 그다음에 터빈 이렇게 있습니다. 펌프, 블로워, 컴프레서, 터바인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놈을 어떻게 부르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세 개하고 이렇게 하나로 나누는데, 이때는 W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QHWH 하는 거예요. 이때는 W가 마이너스 보호를 갖는 놈, W가 플러스 보호를 갖는 놈으로 셋 하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바깥에서 축으로 돌려줘 가지고 물을 펌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 이것도 써야 되네요. 얘네들은 아까는 열의 출입을 목적으로 한 부품들은 네모 박스로 주로 썼는데 펌프는 동그라미 속에 넣습니다. 블로워는 이렇게 블로워, 그러니까 아까는 네모 박스였었잖아요. 이게 평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 컴프레서, 터빈은 이렇게 커지고 터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피가 줄어들게 만드는 게 송풍기하고 컴프레서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은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터빈은 여기에 고압, 고온에 가스 터빈은 이제 고압 고온에 가스가 들어와서 저온 저압의 가스가 나가면서, 그러면 여기에 바람개비를 확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보호를 갖는 겁니다. 압축기는 똑같은데 바람개비를 돌려줘서 저온 저압을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주는 게 압축기예요. 그건 이때는 W가 들어가죠. 우리가 W는 나오는 게 플러스,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W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동 유치에 따라서 하는데, 얘는 액체예요. 얘는 기체입니다. 얘는 액체, 기체 다 터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넣고 이렇게 생긴 바람개비를 물속에 넣고 물이 막 지나가면서 얘를 돌려서 W를 뽑으면 우리가 이거를 수력 터빈이라고 부르죠. 공기 중에 놓고 바람이 막 지나가면서 얘를 돌려서 W가 나오면, W가 플러스 되면 우리가 이거를 풍력 터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엔진에다가 놓고 여기서 고온 고압에 증기 스팀을 집어넣어서 막 돌리면 증기 터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소실이 있어 가지고 고온 고압에 연소가스를 집어넣고 막 돌리면 가스 터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빈은 수력 터빈, 증기 터빈, 가스 터빈 이렇게가 있어요. 심지어 가스 터빈 하나만 한 과목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여기는 여기가 경계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송풍기 압축기는 뭘로 구분하느냐? 요것만 알면 되죠. 송풍기 압축기 다 들어가는 P1보다 나가는 P2가 커요. 압력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P2가 P1보다 큰데 얘가 2배가 안 되면 송풍기고요. P2분의 P1이 2배를 넘어가면 압축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작실 1층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가면 여기 뭐냐,
에어 콤프레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에어 콤프레서는 내가 들어오는 공기가 1기압을 받았으면 나가는 공기는 최대한 2기압 이상이죠. 우리가 보통 공작시에 쓰는 에어 컴프레서는 1기압에 받아서 보통 10기압으로 압축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P1, P2가 있을 때 P2분의 P1이 10 정도 되죠. 2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컴프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의 출입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로 가정합니다. 그게 뭐야? 열의 출입 무시가 단열로 가정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가역 과정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가역, 비가역 이렇게 배울 겁니다. 가역 과정이면 이제 이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압축기랑 이상적인 펌프, 이상적인 터빈 얘네들은 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중에 증명을 하겠지만 가역이라는 놈과 단열이라는 놈이 더해지면 이게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 송풍기 압축기 터빈은 이상적인 경우, 아주 잘 만든 경우 등 엔트로피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사용하는 식은 어떤 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터빈이 있다. 1의 상태로 들어오고 2의 상태로 나간다. 그때 여기에 쓰는 공식은 개방 시스템 정상 상태, 이게 들어올 때 1이고 이제 나갈 때 2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때 열의 출입을 무시하기 때문에 얘를 무시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겠죠. W의 터빈은 H1-H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품이 나올 때마다 공식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QHWH에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C로 넘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혹시 이 엔탈피들의 운동에너지 2분의 V1제곱이나 2분의 V2제곱이 있는지를 봅니다. 속도가 100m/s가 넘는지를 봅니다. 통상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QHWH에서 B 1의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에서는 Q를 무시하고 W는 엔탈피 차이 이렇게 뽑아내는 게 통상적입니다. C하고 이제 D하고 남았죠. C는 이번엔 뭐냐면은 유체의 통과 유체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압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품이에요. 왜 유체 압력을 높여주려고 펌프 쓰고 컴프레서 쓰고 했는데 왜 유체 압력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까요? 왜냐면 이 부품들은 싸고 간단하고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때 씁니다. 이런 부품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 모세관, 오리피스부터 먼저죠. 오리피스, 모세관, 벤츄리관 등등이 있습니다. 팽창, 밸브. 자, 오리피스부터 한번 보죠. 오리피스는 내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유동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엽전 아시죠? 조선시대 엽전 같이 그걸 동그란 걸 엽전을 막고 가운데 조그만 구멍 하나만 탁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온 유체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다 그래서 한 군데 좁은 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막 8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한 차선만 놔뒀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르죠. 일단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유동이 가는 걸 이렇게 탁 방해를 하는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를 컨트롤을 잡으면 들어올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병목 현상처럼 확 좁아지는데 들어온 상태가 1, 나간 상태가 2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유체 압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P1이 P2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이 가역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하면 똑같은 현상이 거꾸로 일어나야지 가역이에요. 가역은 뭐냐면 가역이 다 가능한 게 가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다시 돌아오면 거꾸로 복구되어야 가역 과정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서 쭉 흘렀어요. 그러면 압력이 10바에서 6바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꾸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 6바에서 10바로 올라가나요, 압력이? 아니죠. 여기서 갈 때 4바가 떨어졌으면 여기서 갈 때 다시 압력이 또 떨어져서 2바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의 압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품의 대표적인 성격은 비가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오리피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모세관은 어떻게 생겼느냐? 모세관은 비슷해요. 근데 오리피스가 연장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굵은 관을 쓰다가 이쪽에도 하류에도 굵은 관이 있는데 중간에만 가는 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모세관이라고 부릅니다. 캐필러리라는 거죠. 캐필러리. 이때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비가역이 됩니다. 이게 모세관이에요. 벤츄리관은 모세관을 썼더니 압력 강화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력 강화가 좀 덜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좁아질 때는 급히 좁아지더라도 넓어질 때는 천천히 넓어지게 하자. 보통 이 길이다, 이 길이에 이게 X면 이게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좀 천천히 나가요. 그러면 압력 강화가 덜 일어납니다. 이때는 여기에 베르노이식이라고 유책학에서 배울 텐데 여기와 여기에 압력 차이를 이용하려고 씁니다. 이런 게 벤츄리 관이 됩니다. 팽창 밸브는 마지막 팽창 밸브는 이렇게 유동이 갈 적에 판으로 막아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유동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구멍을 파놓고 막았다 열었다 해가지고 좁은 데를 지나가게 만드는데 밸브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면 밸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클 10개를 배우고 각 사이클에 4가지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가역 과정이고 이 중에 하나가 비가역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유체 압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품 오리피스, 모세관, 벤츄리관, 팽창 밸브가 나올 때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딱 한 번 냉동 사이클에서 팽창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유체 압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또 뭐라고 말을 할지 한번 보죠. 그러면 공식으로 들어가 봅니다. 공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 팽창 밸브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이 그림이죠. 팽창 밸브가 있다. 1의 상태로 들어가서 2의 상태로 나온다. 무슨 공식? Q, H, W, H. 들어가는 게 1, 나가는 게 2. 이때 열의 출입을 목적으로도 하지 않고요.
일의 출입을 목적으로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열과 일의 출입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Q가 0이고 W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H1은 H2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등 엔탈피 과정이 되는 겁니다. 딱 냉동 사이클의 팽창 밸브에서만 비가 역과정이 한 번 나오고 냉동 사이클 팽창 밸브에서만 등 엔탈피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별명이 있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목이잖아요. 목. 이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목에다 밧줄을 걸어서 사형을 시켰어요. 목에다 밧줄을 걸어서 사형시키면 뭐냐면 교수형입니다. 목을 졸라서 죽이면 교살입니다. 그래서 교라는 게 목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지? 등엔탈피 과정의 다른 별명은 교축 과정입니다. 압축은 부피가 줄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통로가 갑자기 좁아졌다 넓어질 때 우리는 교축 과정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때 교는 목이에요. 자, 이때 D로 넘어가기 전에 꼭 뭐 한다고요? 꺼진 불도 다시 봅니다. 속도가 느리다가 무진장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집니다. 따라서 이때 느리고 이때 느리기 때문에 운동 위치 에너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 H2 남습니다. 그래서 등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다소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D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부품이 하나예요. 유체의 가속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즐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노즐은 굵은 파이프가 오다가 가느다란 파이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의 상태로 와서 여기서 2의 상태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 노즐을 수축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다가 좁은 통로로 가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노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노즐입니다. 확장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M 돛은 로 AV라는 공식이 외웠을 거예요. 이게 1은 111이고요. 그 다음에 M.2는 여기서의 유량은 로트 A2 V2가 됩니다. 여기서 비압축성 유동이라면 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다고요. 로 1 A1 V1과 로트 A2 V2가 같아요. 비압축성 유동이면 로하고 로가 같으니까 로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감소하면 두 개 곱이 같으니까 1에 비해서 단면적이 감소하면 속도는 빨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면은 감속이 됩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음속, 음속보다 느리게 공기가 흘러갈 때는 비압축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음속이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똑같이 로1 A1 V1은 로2 A2 V2인데 이게 가면서 단면적이 좁아졌어요. 근데 단면적이 좁아졌는데 덴시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작아집니다.
단면적이 2배가 작아졌는데 density는 4배가 늘어나면 얘도 2배. 곱하기 4가 되려면 나누기 2 나누기 2 해야지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이게 감속이고요. 초음속 유동은 가속시키고 싶으면 확장 노드를 씁니다. 그래서 로켓가 날아갈 적에 우주선 발사 쫙 할 적에 이 밑에 보면 노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쫙 나오잖아요. 그때 이 노즐을 보면 다 이렇게 뒤가 넓죠. 이게 빨리 가라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쏘는 노즐은 없죠. 왜냐면 이때 초음속에서 가속시키려면 확장 노즐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즐은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유체의 가속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따라서 얘도 열과 일의 출입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Q, H, W, H에서 Q하고 W가 무시되니까 HI, HE 이렇게만 두 개만 남죠. 이때 그러면 등 엔탈피 과정 하면 틀립니다. 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2분의 VI의 제곱 2분의 VE의 제곱이 붙어요. 근데 특히 노즐은 유체의 가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가는 쪽에서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면 안됨. 글씨가 안되네요 이제. 그래서 적어도 이 항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쓰는 공식은 HI는 HE의 2분의 VE의 제곱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다 이 공식을 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기체라면 CP의 T1-T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도 구하는 공식 막 유도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VE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ECP T1-T2의 뭐 루트 씌우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뭐 막 외우고 막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왜냐면 이상기체는 엔탈피가 CPT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QHWH에서 QW를 무시하더라도 등엔탈피 과정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는 적어도 뒤에 놓으면 살아남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이 공식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5장 마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트로피가 나오는 6장 7장을 갑니다. 지금 3주 6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요. 오늘도 양을 되게 많이 했지만 다음 시간에 엔트로피 쪽 정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공식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